네, 반도체 쇼크로 인해서 중소형주조차도 큰 위기를 맞는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스몰캡에서 좀 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브렐러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급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이 부분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어제 급락이 며칠 동안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IT 부품주, 그다음에 IT 반도체 셋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다른 IT까지도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비중이 높은 테크유잉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사실 메모리 시황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 빠진 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키가 되는 주식은 삼성전자 결국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야 IT 부품주도 전반적인 센티 개선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무조건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모습은 좀 시장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은 먼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1, 2주 안에 사이클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통상 한 3년 정도 사이클을 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매수의 좀 관점이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들고 있는 분께서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베팅을 더 해서 반등을 노려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약세를 보입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등 2차 전지 대장주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정말 달리는 말에 타이 됩니까? 이 부분 짚어주시죠. 일단 최근에 시장은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 특히 각 섹터의 대형주 중에 가장 대장인 방금 말씀하셨던 대장주를 올라타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필두로 해서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대장주에 좀 매기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 2차 전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2차 전지 소재라고 보면은 양극 접체 3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있는데 네.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1등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에 LNF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같이 좀 연초 대비 덜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방금 대표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2차 전지와 거의 대항마라 그럴까요? 요즘은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이 좀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짚어주시죠. 일단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장주로 등극을 한 이유가 결국엔 코로나 백신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정부 정책도 같이 겹치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이제 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야 워낙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이고요. 백신 전문 기업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인 이제 유코바 19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배송상의 어려움이 좀 있는데 요 스타일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배송에 문제점이 없고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독감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쪽의 백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통 mRNA 백신 빼고는 어떤 백신 모멘텀이 없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가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달, 올해 4월달에 이제 유코백 19 임상 1상 승인이 난 이후로 이제 다양한 이상 시험 계획 IND 시험 계획 승인이 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이제 합성 강원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쪽 관련된 백신 전문 기업으로서의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부각되는 업종이 있죠. 바로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또 YG엔터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6만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주에서는 어디를 관심 가져야 될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YG엔터가 SM보다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실적이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는 좀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10%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약간 그 뭐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다기보다는 잘 버틴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대비 SM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기 주인 이제 YG 엔터가 실적 관련된 그리고 4분기에 블랙핑크가 컴백하는 내용도 있으면서 이런 내용이 없고, 사실 실적의 내용이 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된 판매나 이런 것들을 자회사 YG 플러스에서 가져오는 이익의 성장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투자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헤지 펀드 기준에서 보면은 뭐 SM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SM 숏의 YG 롱의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기관 투자가 쉽기 때문에 이런 쪽의 포지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흙 속에서도 진주를 찾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종목군 한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두 종목 말씀하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시장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데, 뭐 주도주보다는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최근 시장하고 좀 색깔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가져온 종목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크래프톤과 그래부터 이제 코넥스에 있는 원택이라는 회사 두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크래프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 49만 원 고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예, 공모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해서 공모가를 한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공모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40만 원 초반까지 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근데 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이 4,593억, 영업이익이 1,740억으로 이제 저희가 피어로 볼 수 있는 NC소프트가 2분기 때 110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00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강하군요. 네. 그러면 NC소프트가 1,100억이 나왔고 크래프톤이 이제 피어로 분류가 되는데, 엄밀히만 하면 뭐 같은 PC 게이밍, PC고 모바일이고 하지만 사실 크래프톤이 훨씬 더 글로벌 유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에 있어서는 좀 할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2분기 때 PC가 굉장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예. 그럼 NC소프트 비교를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NC소프트가 이제 영업이익이 2분기 때 1,1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7조 18조입니다. 그다음에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NC소프트보다는 좀 시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뭐 40만 원에서 41만 원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18조를 바닥으로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원게임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이미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버행이 좀 많습니다. 상장하고서 이제 40%의 물량이 한 2천만 주 정도가 이제 오버행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나온 물량이 거래된 금액을 보니까 한 840만 주 정도 돼서 아직까지는 한 1,200만 주 정도 있기 때문에 급락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바닥 다운사이드는 1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의 시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머지 한 종목은 원택을 잠깐 말씀해도 될까요? 주십시오. 예, 코넥스의 이제 원택인데,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제2의 클래시스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2의 제이시스 메디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성 평가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성 평가가 통과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이시스가 이제 RF라는 어떤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팔고 있는데, 요게 이제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통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웬만큼
안 좋은 것들을 다 떨어내고 작년 하반기 때 저희가 올리지오라는 제품을 새로 출시를 했는데 네. 이 제품이 작년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출시했는데 매출액이 65억 원, 올해는 1분기만 이게 30억이 나왔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120억에서 130억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전체 연간 매출은 한 200억으로 굉장히 쪼그라들었는데 네. 올해 이제 매출액이 다시 급증하는 그런 4, 500억으로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요. 뭐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클래시스가 PSR 지금 12배 정도 받고 있고 JCS 메디칼이 처음에 PSR이 4배로 이제 스펙 상장했을 때 투자하던 분들이 이거는 클래시스랑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실적이 나오면서 클래시스랑 동일한 PSR 11배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코넥스에 있는 이 종목도 뭐 지금은 사실은 코스닥에 상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SR 밸류에이션을 바로 받기는 어렵지만 제가 추정하기에는 PSR 밸류에이션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 매출액 500억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80억 정도 되는데 PER은 다소 높더라도 배우 PSR 밸류에이션을 이전 상장하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프톤과 원택 관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이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